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페셜하게 뭘 봅니까? 좀 이른감이 있는데요. 4.3 재보선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어요. 말한 것처럼 진짜 너무 이르지 않아요? 예, 그렇죠. 근데 이제 설 지나면은 금방이고, 그리고 또 어디서 선거가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. 네.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뭐 누가 출마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재보선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깊고 음.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요? 어떤 의미가 그렇게 커요?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. 예. 재보궐선거 4월 3일입니다. 5월이면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에요. 그렇죠. 11월이면 임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입니다. 예. 내년 총선이잖아요. 예. 하반기가 되면은 정치권은 총선 분위기로 싹 넘어갈 건데, 그리고 그 앞에 바로 2월 달에 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단 말입니다. 예. 그럼 한국당도 나름대로 재정비를 한 상황이고 지금 지지율도 좀 올랐고,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반등했지만 상황이 좀 안 좋았고, 또 이해찬 대표 들어서 가지고는 첫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. 예. 예. 그러니까 총선의 전초전 뭐 이런 게 의미가 좀 있겠네요. 그렇죠. 몇 군데 지금 선거가 예정돼 있나요? 확정된 곳 두 곳입니다. 경남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인데, 성산은 지난해 이제 7월에 그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죠. 예. 통영 고성은 이군현 전 의원인데, 이 사람이 이제 지난달 27일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자리가 비었습니다. 그럼 딱 두 군데예요?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은 여럿이에요. 1심 기준으로 실형 이상 받은 곳이 7자리인데 예. 6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1명은 무소속이긴 한데 전남 순천의 이정현 의원이거든요. 여기도 한국당 출신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다 한국당 자리인데 1심 끝난 곳은 이때까지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, 안 되죠. 예, 경기 용인의 이제 이우연 의원이 지난 10일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또 경북 경산의 최경환 의원도 어제 2심 선고에서 실형 그대로 받았거든요. 네. 3월 4일까지 이 두 군데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다면은 가능해요. 그럼 현실적으로는 최소 두 곳, 최대 네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최대라고 해도 수도권 한 군데, 영남 세 군데 그러네요. 근데 확정된 곳만 보면 경남이 두 군데인데요. 이게 또 흥미로운 포인트예요. 경남. 예, 부산 경남이 그 지난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이 약진을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최근 지난 연말부터 보면은 여권의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이 또 부산 경남권입니다. 맞아요. 거기다가 창원하고 통영은 제조업 불경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거든요. 그렇죠. 민심이 안 좋단 말이죠. 네. 특히나 창원 성사는 또 정의당 쪽이 갖고 있던 곳이고 해서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창원은 또 이제 경남의 중심이고,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정치적 성격에다가 정의당이 일찌감치부터 지역 사수를 내걸고 여영구 경남도당위원장 예비후보 등록해가지고 지금 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예. 한국당은 일단은 이 지역에서 당선된 적이 있는 강기훈 전 의원이 중앙당의 의사하고는 이제 별개로 본인은 뛰고 있고요. 민주당은요? 지역위원장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뛰고 있는데, 근데 이 지역에 후보를 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. 지금 뭐 우상호 의원이 창원 성사는 더 이상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창원 성산은 정의당, 통영 고성은 민주당 이렇게 정리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. 여의도에서는. 고 노회찬 의원도 사실은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이 됐거든요. 아, 맞아요. 예. 근데 그때는 4월 총선이었고 두 달 뒤가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? 예. 자연스럽게 정의당이 지방선거 때 창원시장 후보를 안 냈어요. 아.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당선돼 있는데 예.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던 거죠. 이번에도 그렇게 가능할까요? 근데 이게요, 좀 단순하지가 않은 게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전통적인 논쟁 지점하고 맞닿아 있거든요. 전통적 논쟁 지점? 예. 독자 노선이냐 단일화냐. 네. 단순하게 보면은 단일화로 하면은 서로 유리한 거 아니냐. 한 군데는 이쪽, 한 군데는 저쪽. 근데 그렇게 되면은 향후의 정치판이 또 양자구도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. 예.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게 무슨 이하고 같이 했냐면은 이용호, 송금주, 호남 지역 두 무소속 의원 입당 불허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거 좀 아니지 않냐. 예.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꺼낸 거예요.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뿐 아니라 박영선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람들은 하나로 합쳐야 된다. 그렇죠. 그런 거죠. 크게 봐가지고. 그러니까 뭐 순혈주의를 고집할 것이냐 문제 제기했는데 최재성 의원 등은 이 결정이 나기 전부터 입당 불가론을 주장했고, 만약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요 이번 PK 재보선 두 군데에서 단일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
이건 말하자면 반자유한국당, 반보수 단일화지 않습니까? 적어도 재보선에서만큼은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당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1대1 구도로. 그럼요. 네. 그게 또 이제 수도권도 아니고 PK 선거에서 그렇게 음. 된다면요. 자유한국당은 어떤 분위기예요? 아까 뭐 저 당과 무관하게 강기훈 전 의원이 뛴다 뭐 이런 얘기를 네, 했는데. 통영 고성에도 이제 지역의 인지도 있는 인사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 놓고 있는데 중앙당 움직임이 잘 안 보여요. 그게 한국당 입장에서야 지금 후보를 정할 필요도 없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대한 중간 평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쪽 입장에서는. 그렇겠죠. 또 뭐 만약에 민주당 정의당 단일화 한다면 진보 심판 이렇게까지 또 갈 거고요. 그러니까 무슨 민주당 정의당이 어떤 후보로 가는지 지켜본 후에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럼요. 또 이제 지금 정의당 말고 민주당은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고 상황을 좀 관망하겠지만은 한국당은 그럴 겁니다.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부를 계속 비판하는 게 여기 지역의 선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 예. 지역에서 뭐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도 예. 그리고 무엇보다도 2월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가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컨셉이라든지 후보 컨셉도 확정이 되겠죠. 맞아요. 전당대회 전에는 뭐 아무 얘기도 안 나오겠네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이겁니다. 한국당 이 선거의 판을 매우 키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. 예. 그리고 원래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총선에 비해 가지고 지역 하나 하나에 대해 가지고 그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역대 재보선을 보면 거물들이 많이 출마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?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세게 승부를 걸 만한 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당 쪽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어요. 뭐 어떻게 할 거냐. 예.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자기 이제 준비 과정하고 별개로 빅3 이름이 다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. 빅3는 누구예요? 홍준표, 황교안, 김태호. 아, 세 사람이 다 연고가 있어요.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직전까지 경남도지사였지 않습니까? 김태호도 경남지사 지낸 바 있고. 김도지사 지낸 바 있죠. 이번에 어. 나갔다가 이제 뭐 나름대로 선전을 했죠. 예. 그리고 황교안 이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뛰겠지만은 창원지검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어요. 그게 이제 뭐 인연이라면 인연인 것이죠. 예. 그리고 그 세 사람 다 뭔가를 이제 보여줄 때가 됐고 또 예. 지금 분위기라면은 조금 해볼만하다. 어허.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한국당에서도 이 셋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된다면은 대표가 됐으니까 당신이 총대를 매라. 혹은 대표가 떨어진 사람은 대표가 떨어졌으니까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여기 나갈 수가 있는 거죠. 예. 한국당은 수를 쓸 것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. 그러네요. 창원 쪽에는. 갖고는 있는데 아직은 카드를 뽑을 때는 그럼요. 아니고 일단은 예.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. 그럼요. 뭐 다른 정당들은요. 정의당이야 창원 성산의 올인인데 사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모르겠습니다. 후보를 특히 바른미래당은 이제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은 민주평화당은 후보 내기도 어려울 것이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여요. 예. 그럼 이 선거라는 게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대한 뭐 어떤 중간 평가 그리고 또 정치 구도가 다시 진보 보수의 대립 나아가서 양당 구도의 강화로 가느냐. 예. 또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만약에 이때쯤까지 안 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것하고 이제 다 묶여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예. 제가 오늘 좀 짚어봤습니다. 예. 뭐니 해도 창원 성산의 그 홍준표, 황교안, 김태호 이게 제일 재밌네요. 그러니까 예. 지켜봅시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윤태권 실장이었어요.